네, 계속해서 국내 시장 예측 키워드 첫 번째 코스피 10%라는 예측을 해주셨는데 참 뭐 제 바람입니다만 그건 아니겠지만 네. 하루 만에 10%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하루 만에 코스피 상승 10% 이렇게 또 한번 됐으면 좋겠는데 내년 치겠죠? 원래 올해만 보면은 네. 올해 코스피가 1월 달에만 거의 10%가 올랐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1년으로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1월 한 달만 열심히 가도 올랐으니까 그렇죠. 올해 1월 달을 생각해 보면 내년 1월 달에 왜 불가능해라고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연말을 맞이하는 12월 중순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지수상으로도 너무 좋았거든요. 멋지게 조금 피날레를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뭐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 우리 뭐 라이언 투자가님들 스스로가 힘을 좀 내시는 그런 경자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지수만 갖고 좀 따져보면 오늘 지수가 2200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네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부로 배당락이 됐어요. 그렇죠. 배당락 지수가 46포인트가 빠져야지 정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플러스로 마감됐다는 소리는 오늘 사실 거의 한 50포인트의 상승이 있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배당을 뭐 종목 나름이지만 거의 그냥 공짜로 드신 공짜로 준 거나 거죠. 그렇죠. 다름없는 그런 지수고 배당락 지수를 감안해 보면 오늘 지수가 거의 한 2250선에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 오늘 연중 고점으로 거의 끝났다라고 사실 평가를 해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장이 뭐 올해도 사실은 작년 이맘때쯤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로는 2,500 간다고 다들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2,500보다 훨씬 좀 미흡하게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의 고점을 예측하는 비율상 2,500 이상을 부르는 분은 없어요. 대부분 2,400, 뭐 2,350 이렇게 약간 좀 소심해지신 평가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과거의 한 20년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지수의 목표의 상단을 소소하게 부르거나 소심하게 부른 해가 꼭 올라요. 예상치보다. 그리고 세게 부른 해에는 못 가고요. 조금 못 가고. 예, 그래서 내년도가 작년도 부르시던 분들이 똑같이 불렀다고 보면 약간 좀 겸손하게 목표치 부르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시장의 슈팅이 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올해 시장이 예상보다 못 갔던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미중 간의 협상이 굉장히 장기화가 되면서 그렇죠. 억눌려졌던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이 뭐 1년 내내 줄었다.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주력 산업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나온 현상들이 주가 되겠는데 적어도 내년도에 기업이익이 한 20% 이상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수출 지표도 이제 호전 쪽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됐고 뭐 트럼프의 말대로면 연내 서명한다 그랬는데 네네. 지금 뭐 3일 사이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늦어도 1월 초순 전에는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으로 보면 이번 2019년도에 지수의 상승을 억눌렸던 3대 어떤 악재가 해소된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2020년도에는 예기치 않은 슈팅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저도 겸손하게 부른 게 코스피 기준으로 10% 정도 이상은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코스피 지수 10%.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는 우리가 또 어떻게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라이언 투자가님들 보면 코스닥에 더 관심이 많으실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오늘 이틀치만 보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가의 양도세라든가 그런 이슈 때문에 개인 팔자가 많이 나오다가 오늘부터 이제 수급이 돌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슈가 끝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분들이 아마 1월 달에 굉장히 코스닥 쪽으로 굉장히 빈 바구니를 채우는 그런 아마 수급적인 그 유입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 기준으로 보면 예년의 평가를 보면 올해는 유독 좀 코스피가 좀 강했지만 1월 달에 평년에 한 5년치, 6년치 평균값을 보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내년도 1월장은 코스닥 중심으로 간다고 봐서 내년 뭐 전체 목표는 일단 차지하고서라도 1월 달 중에 코스닥이 한 700선 정도까지는 찍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내 증시 예측 키워드 두 번째 환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뭐 지금 뭐 대한민국 환율은
위안화 약간 동조되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네. 최근 위안화 보면 7위안, 이 포치라고 이야기되는 그 부분까지도 좀 넘어서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순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환율은? 지금 환율은 최근에 그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네. 뭐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소리는 그만큼 원화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원화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소리는 이제 원화의 값이 비싸지는 거고 네. 흔히 말하는 전문 용어로 원화가 절상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미중 간의 협상이 되면서 최근에 사실은 그 환율 문제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죠. 1년 반 사이에 중국이 위안화를 굉장히 절하를 시키면서 가격을 6위안 대 초중반에서 7위안을 넘기는 식으로 뭐 인하를 뭐 용인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 쪽에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했었는데 최근에 협상이 좀 일단락 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가 좀 약세 분위기로 가면서 상대적인 기타 통화들의 강세가 좀 연결되는 분위기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화와 중국의 위안화가 거의 한 90% 정도의 상관계수를 갖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따라가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위안화가 6위안 대 후반으로 지금 고시환율이 오늘 아침에 조정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오늘 뭐 원화도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기준점은 아마 1,150원 정도 내외에서 작은 박스권 정도로 일단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좀 과소평가되면서 원화가 이 절상되는 폭 자체도 사실은 조금 제가 오늘 겸손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네네. 다른 그 통화처럼 이렇게 막 확확 안 가요. 가는 비율이 약간 좀 더디던가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한 1,200원대를 뭐 위협했던 그 환율에서 최근에 시장 상황을 감안해보고 내년도에 엄청난 풍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뭐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환율은 1,15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뭐 환율이 지금 약간 안정세를 좀 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의 수급도 맞춰서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또 키워드는 남과 북이라는 키워드를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남북 관계 많은 분들이 또 남북 경협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 역시도 좀 잘 풀리면 좋은 건데 참 이분 성격도 트럼프 못지 않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남과 북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록이 동색이라고 비슷한 성격끼리 굉장히 뭐 친구다 이런 이제 인식을 최근에 하고 있다가 네네. 그 관계가 조금 경색이 되는 분위기고 오늘 뭐 저녁 때 지금 들어오기 전에 뭐 받은 소식을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뭐 무력 사용을 승인을 한다라는 트럼프의 또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긴장 관계가 한층 올라가 있는 건 맞아요. 네네. 지금 그럼 진짜 뭐 서로 어떤 그 말 이상의 어떤 액션을 취하게 액션이 된다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사실 기존에 제가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보면은 앞서서 한 7가지쯤 들었던 그 기본적인 전제는 사실 또 초기화해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사실 지금은 3년 동안 이 이슈에 대해서 이 수면 아래로 내다보고 사실은 편안하게 지내온 셈이나 그렇죠. 눌러놓았던 마찬가지거든요. 거죠. 사실 트럼프한테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감정도 많지만 유일하게 잘한 거라고 고마워야 할 본다면 일은 뭐 북한에서 어떤 도발적인 행위를 사실 인위적으로라도 좀 멈췄다라는 그런 사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지금 한계상을 맞이한 거예요. 북한이 연말 정도라는 걸 봄쯤에 제시를 해놨는데 결국은 이 시한까지도 미국은 뭐 어떤 전향적인 자세 없이 계속 그냥 얘기를 해보자라는 쪽으로만 이제 달래다 보니까 그렇죠. 뭐 계속 내놔라 이건 거죠. 예, 북한의 인내심이 지금 거의 뭐 한계 상황이라서 뭔가 준비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미국의 엄청난 전략 자산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배치가 되고 뭐 정찰기가 한 4~5대쯤 떠가지고 북한을 사사시 뒤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액션을 하기가 좀 두려운 상태로 일단 예상이 되고 뭐 제 생각에는 하여튼 신년사에 나오는 그 내용의 강도가 결국은 신년 1월 정도의 어떤 뭐 도발 또는 아니면 강대강 대치 이후에 극적인 대화로의 연결 양쪽에 하나 정도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지난 뭐 3~40년 동안 사실 여러 가지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있었지만 결국 결정적으로 뭔가
흔히 말해서 파토가 났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뭐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이런 분위기는 다소 좀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런 일의 어떤 최악의 국면 다음에 더 최악은 있을 게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좀 되짚어 보면 이 정도의 지금 최악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극적인 전기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인 반전을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성탄절 선물은 말로만 끝났는데, 예, 뭐 제 바람에도 좋은 뭐 그런 선물들이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진짜 좋은 선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들고 오셨어요. 네. 내년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섹터 업종 쪽으로 좀 꼽아주신 것 같은데 AI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최근에 한 2년치를 보면은 2018년도에는 가장 주도했던 섹터라고 보면 저는 2차 전지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2차 전지가 뭐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7배, 8배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나왔고 올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5G였습니다. 그렇죠. 5G 관련주 중에 가장 대장 역할을 했던 KMW 그 종목이 네. 뭐 그 무상증자 감안해 보면 거의 10배 시세에 가까운 시세를 와. 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파괴력을 가졌던 주력 업종이 항상 해마다 등장을 한다는 것이고 사실 많은 분들은 지금 뭐 반도체라는 걸 당연히 언급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 부분도 좋고 한데 이미 그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에 의해서 이제 노출이 돼 있고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그거 외에도 이쪽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차원을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네네. 인공지능도 사실은 이쪽도 거의 유사 개념입니다. 뭐 그렇죠. 인공지능의 반도체라는 걸 딸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안 그런 들어가지는 관계이기도 않으니까요. 네. 하여튼 저는 인공지능 쪽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는데 일단 최근에 그 나온다 했던 국가 전략이 드디어 12월 17일 날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 발표가 됐고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19일 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 그 안에 주요 내용도 살펴보면 인공지능 중심의 사회로 만든다. 이게 골자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엇보다도 뭐 이번 정부의 이번 2020년도의 주요 정책 중에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1월 첫째 주에 열리는 글로벌 이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2020 CES라고 하는 가전 박람회인데 그렇죠. 예, 그때 화두가 되는 5가지 섹터 중에 3개가 뭐냐면 자율주행차. 예, 자율주행차, 드론, 로보틱스와 관련된 사실 자율주행차나 드론, 로봇, 인공지능 빼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안 되죠. 예, 그런 쪽이라서 기본적인 그 뭐 네트워크 자체는 5G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인공지능이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공지능이 아마 제 생각에는 2020년도를 전곡을 찌르는 가장 핵심 화두이자 이슈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인공지능까지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또 궁금한 부분 하나만 잠깐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 물론 우리가 좀 집중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폴더블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폴더블은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장성을 사실 그렇게 만족시킬 만한 수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은 방향이죠. 그리고 그 높이의 어떤 그 색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10을 팔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10을 팔았는데 내년도에는 100을 판다고 하니까 10배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10배가 된다 그래서 회사들 이익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는 거고 그 대신 상징성 그리고 2, 3년 있다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폴더블 시장에 대한 미래를 보는 어떤 눈에 의해서 주가는 어느 시점에 그 회사의 가치를 땡겨 갖고 와서 쓰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사실 뭐 제가 보는 눈에서는 한 3년치 정도 이후에 회사 실적들을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는 셈이죠. 약간 선반영해서 벌써 이미 하고 선반영이 있다. 많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방향성의 속도가 이제 떨어지는 순간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아마 팔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한창 이제 10배쯤 팔리는 시장에 대한 기대값이 여전히 좀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 마지막으로 우리가 AI 살펴드렸고요. 폴더블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좀 여쭤봤는데 2020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좀 낭만적으로 잡아봤는데요. 어. 네, 지금 자막 처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5글자로 해서 같이 삽시다라고 정해봤습니다. 같이 삽시다. 예. 그 의미가 지금 같이 주식 용어로 보면 가치일 수도 있고. 가치가 있는 업종과 섹터와 종목을 사자라는 의미도 되고요. 네. 투게더라는 의미를 아. 포함해서 같이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런 의미로 뭐 동의어에 동의 발음이 나오는 같이 삽시다라고 하는 투자 전략을 2020년도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약간 빠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일회성으로 뭐 테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내년 어떻게 좀 보세요? 그거는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 성향이라든가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제 원칙상 이제 일회성 테마주에 대해서는 많은 가치를 들이진 않았는데 그나마도 이제 내년 뭐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본질 가치는 적어도 시간 가치는 있는 종목들, 흔히 말하는 옵션과 비슷한 성격의 종목들은 있기 때문에 시간 가치도 활용하실 수 있는 전략은 충분히 구사가 가능하나 짧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거나 같이 해주기는 어려운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